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하면서 배터리 내용을 조금 보충할 어디를 보느냐 하면 교과서 255페이지. 자, 요 별이 있을 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출력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 컬렉터 아웃풋, 토템폴 아웃풋, 그 다음에 뭐 함피던스 아웃풋, 이렇게 트라이스테이트 아웃풋 세 개 있는데 무슨 아웃풋? 오픈 컬렉터 아웃풋입니다. 컬렉터 쪽을 그냥 비워놓은 거죠. 그래서 항상 뭘 달아줘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랍장을 달아줘야 됩니다. 플랍장을 안 달아주면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나트 게이트입니다. 그럴 때 저번에 동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개라도 제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라도 제로가 들어오면 한 개라도 하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라도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하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뭐가 돼요? 나트 게이트니까 제로가 되죠. 그죠? 제로가 되니까 요 제로가 들어오니까 출력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즉 무슨 뜻입니까?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1, 0, 1, 1, 1, 0, 1, 1, 1. 자, 여기서 한 개라도 하이가 있으면 출력이 뭐가 나요? 그죠? 한 개라도 하이가 있으면 맞아요? 한 개가 하이 또는 두 개가 하이, 세 개가 하이, 그죠? 한 개라도 하이가 있으면 출력 오픈 컬렉터 아웃풋이 제로가 돼가지고 나트 게이트 거치면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그냥 뭡니까? 출력을 갖다가 본래는 토템폴 아웃풋은 서로 출력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이가 되고 여기 로가 되고 큰 전류 흘러가고 쇼트가 돼가고 타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템폴 아웃풋은 저렇게 연결해주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오픈 컬렉터 아웃풋일 때는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 세 개가 꼭 뭐처럼 보여요? 한 개라도 제로가 나오면 요 출력이 뭐가 돼요? 제로 나오는 게이트가 뭐예요? 한 개라도 제로가 나오면 제로 나오는 게이트가 무슨 게이트예요? 제로 게이트, 엔드 게이트죠. 엔드 게이트 입력 세 개에 한 개라도 제로가 되면 출력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꼭 요 구리선으로 그냥 연결했을 뿐인데 무슨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엔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와이어드 엔드라고 해요, 와이어드 엔드. 오픈 컬렉터 아웃풋을 갖다가 코먼으로 연결하면 꼭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엔드 게이트 하나 달린 것처럼 보여요, 엔드 게이트가. 왜냐하면 한 개라도 하이가 들어오면 이 출력이 0이 되니까 한 개라도 0이 돼버리니까 다른 거 하이가 되든 뭡니까? 한 개라도 0이 나오면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꼭 여기 엔드 게이트 하나 달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런 걸 갖다 우리가 구리스만 연결했을 뿐인데 엔드 기능이 구현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와이어드 엔드. 근데 어떤 또 타입은 저렇게 출력을 연결하면 우화 기능이 생기는 또 시리즈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름을 뭐로 붙이면 되겠어요? 와이어드 우화라고 해요. 와이어드 우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IC를 다루실 때 와이어드 엔드 기능이 생기는 게 있고 어떤 시리즈는 또 와이어드 우화 기능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구리스만 연결할 뿐인데 꼭 우화 게이트가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걸 내가 빠뜨려서 오늘 보충을 했습니다. 와이드 엔드가 뭐냐, 이게. 그래서 꼭 여기에는 엔드 게이트 하나, 구리선만 연결했는데 구리선 연결이 결국 엔드 게이트 하나를 구현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와이드 엔드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저항값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한 스펙이 다 주어진다고 그랬죠. 자, IOH가 얼마냐면 IOH가 0.1mA, 그 다음에 IIH가 20μA, 그 다음에 IIL이 0.4mA, IOL은 8mA. 자, 이 4개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이 저항값을 얼마로 결정해 줘야 동작할까?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달아주면 안 되죠. 이 입력이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입력을 개수가 지금 3개로 했죠. 2개 쓸 때도 있고 3개 쓸 아니면 10개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춰서 저항값을 가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 먼저 전부 다 로우가 들어왔을 때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로우면 여기가 뭐가 나요? 그죠? 전부 다 로우면 하이. 요 경우 여기가 하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죠. 다른 경우는 안 생기죠. 한 개라도 뭡니까? 하이가 들어오면 여기 로우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그거 일단 한 가지 독특한 경우는 전부 다 여기 로우가 들어올 때는 여기가 하이가 돼서 출력이 뭐가 나오냐면 로우가 나오겠죠. 이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저 Y가 로우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경우는 저 출력이 로우가 나오는 경우 만들 수 있어요? 저거 말고는 없죠. 네. 요 경우 한 가지 경우, 즉 Y가 로우가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0이라고 그럴까요? Y가 0이 되는 경우 요 한. 자, 그러면 전류가 여기 하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류 흐르는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이일 때 요 일반적인 게이트에서 하이가 되면 요 입력 전류 흘러 들어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픈 컬렉터니까 오픈 컬렉터 아웃풋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걸 갖다 비워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 플랍장을 달아줘 갖고 맨 마지막 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겠죠. 됐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토템플 아웃풋일 때는 토템플 아웃풋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출력을 이렇게 끄집어냈죠. 토템플 아웃풋일 때는 출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여기가 하이면 전류가 어떻게 흘렀어요? 하일 때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기억납니까? 요렇게 전류가 흘렀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토템폴일 때는 여기 IOH잖아요. 그죠? 흘러나옵니다. 전류 방향이. 그죠? 그런데 오픈 컬렉터는 뭐예요? 오픈 컬렉터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죠?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까 봐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출력 요게 하이가 될 때 전류가 여기서는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죠? 네,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 저항값 계산할 수 있겠죠? 하이니까 요 저항값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하면 되죠?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럴까요? 하이라고 그럴까요? 하이 때 전류는 어떻게 돼요? 키로프의 전류 법칙이죠. 여기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같잖아요. 그죠? 키로프 전류 법칙은 흘러들어오는 전류가 흘러나간 전류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KCL, 키로프의 영어로는 키로호프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키로호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통할 때는 키로호프라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만났을 때 키로호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클초프라고 해야 돼요. 클초프.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미국 사람의 발음대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키로호프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겠죠. 요 전류를 갖다가 요걸 IOH 요거는 뭡니까? IIH 그죠? 3OH 더하기 3IOH 더하기 IIH 요 전류는 요거 세 개죠. 세 개 그죠? 3배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전류 하나 더해준 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 줘줬죠. IOH가 0.1mA니까 3 곱하기 0.1mA 그 다음에 IIH가 20μA 그러면 여기 아마 대충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게 단위를 같이 맞추면 요게 0.02mA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죠? 자, 됐죠? 그럼 요 전압은 뭐가 되느냐? 요 전압 OH라고 그랬습니다. 요 전압 VOH. 자, VOH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VOH는 5V에서 여기 IH라는 전류가 R이라는 전류를 통과해갖고 뭐가 생깁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죠. 요 전압에서 여기 생긴 전압 강화를 빼면 요 전압이 되겠죠. 그죠? 맞죠? 왜냐하면 요 전압 더하기 여기서 생긴 전압 강화 더한 게 5V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5V 빼기 5V 빼기 IH 저기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죠. 맞아요? 5V에서 R이라는 저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IH라는 전류가 흘러가고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 전압을 뺀 게 VOH, 출력 전압이 되죠.
요 전압이 돼요. 요 VOH잖아요. 요 구리선 연결된 요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저항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저항값 어떻게 하면 돼요? 5 빼기 VOH 나누기 IIH. 우리가 TTL인 경우에 VOH가 2.7V. 그죠? TTL에서는 출력전압이 2.7V 이상이 되기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주어진 거 다 집어넣습니다. IIH는 아까 0.3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I 5V에다, 그 다음에 VOH는 뭡니까? 2.7V죠. 자, 그런데 2.7V가 뭡니까? 출력 전압으로서 가장 작은 전압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 2.7V, 2.8V, 2.9V에서 5V 사이 나오죠. 실제로는 요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출력 전압이 미니멈 전압이 2.7V죠. 높은 전압이 되기 위해서는 2.7V, 2.8V, 2.9V, 3V, 5V가 나와도 이쪽에서 다 하이 전압으로 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전압이에요. VOH 2.7V가. 점점 커진 전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V라고 하면 0V가 되겠죠. 그죠? 결국 이 저항에 뭡니까? 요거 2.7V 대비했을 때 뭐가 돼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요거 2.7V가 요 갭이 제일 크죠. 이게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최대값이니까 요 값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이쪽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7.2K. 여기 단위가 안 들어갔네. 0.32mm.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y가 1이 나오는 경우예요. y가 1이 나오는 경우, 여기 하이가 나오는 경우죠. 하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돼야 돼? 로우가 되죠. 로우가 나오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한 개라도 뭐가 들어오면 돼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하이가 되면 되지. 그죠? 요거 하이가 돼도 저게 하이가 될 거고, 그죠? 요게 하이고, 요거 로우가 돼도 저게 하이가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느 한 개라도 하이가 되면 출력이 하이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계산하는 저항값 계산할 때 뭐냐면, 요때는 우리가 worst case, 최악의 경우를 상징해요. 최악의 경우는 언제 생길까요? 최악의 경우. 지금 시나리오를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면 요거 한 개,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하이가 됐다고 합시다. 요거 한 개만 하이가 됐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요게 로우가 되죠. 이 전류가 어디로 다 흘러요? 이 내부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요 IC 내부에 뭐가 있겠어요? 그라운드가 있겠죠? 네? 내부에 그라운드가 있겠죠? 이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겠죠? 만약에 이 세 개가 다 뭡니까? 하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전류로 흐르고 요 전류로 흐르고 요 전류 이렇게 내부에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면 뭡니까? 적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 IC가 안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걸 설계했을 때 요 IC 세 개가 다 타면 안 되겠죠? 다 버티게끔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감당하게끔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는 안 흐르고 이쪽으로도 안 흐르고 여기에만 다 흐르게 만들면 요 놈이 그 경우에 여기에만 다 흘러도 여기 IC가 타버리면 안 되겠죠? 그게 월스트 케이스를 상징해요. 월스트 케이스. 예?
월스트 케이스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저항값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 세 개 IC가 고장 안 나고 잘 동작하도록 하려면 나머지는 안 흐르고 여기만 다 흐르게, 여기 흐르는 줄리고 이쪽으로만 다 흐르게 해도 여기 안 타게끔 이 R 값을 잘 결정해 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출력이 하이가 나올 때는 세 개 다 하이를 상정한 것보다 한 개만 하이를 상정했을 때가 최악의 경우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죠. 그때도 이 R 값을 잘 결정해 놓으면 세 개가 다 하이가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이 전류의 3분의 1이 1로 흐르니까 잘 동작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때는 Y가 1이 나올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 개의 입력만 하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아까 한 것처럼 자, 여기가 하이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로우 전류가 됐죠. 로우 전류가 되니까 전류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뭐가 흘러요? IOL이 하나만 흐르겠죠. 그 다음에 IIL 이렇게 흐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로우 때의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는 여기 흐르고 여기는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죠.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흘러나가는 전류와 같아야 되니까 IOL 흘러나가니까 플러스 요거는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VOL 출력의 낮은 전압은 VOL은 어떻게 됩니까? VOL은 5V에서 빼기 요 전류가 R이라는 저항이 흐르니까 전압 강화 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R은 5 빼기 VOL 그 다음에 IL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는데 이 전류를 갖다가 큰 전류 흐르면 타버리니까 저항값을 작게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저항값을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해야 돼. 그죠? 크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IOL이 얼마? IOL이 8mA 8mm 빼기 IIL 0.4mA 0.4mA 그 다음에 VOL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교과서에서 때릴 때 이게 0.5V입니다. 0.5V. 요거보다 낮은 전압이 걸려야 되죠. 출력 전압. 자,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 5 빼기 0.5분의 8-0.4니까 얼마예요? 7.6mA.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면 592옴. 자, 그래서 R 값은 592옴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아야 돼요? 7.2kΩ보다 작아야 되고, 요 사이즈 저항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돼.
620옴. 왜 625옴 결정했는가 아는 사람? 답은 592옴에서 7.2kΩ 사이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625옴을 썼을까요? 아직 그 전기회로 뭐 이렇게 실험 안 하고 있죠. 저항이 우리가 원하는 저항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하죠. 625옴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실제로. 619옴짜리 저항은 없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전자회로 실험하실 때 저항이 내가 원하는 데 다 있지가 않아요. 620옴이라는 저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610옴이라는 저항은 없어요.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7.2kΩ 이런 저항은 또 있어요. 그렇다고 7.1kΩ 이건 내가 아무리 구해도 시중에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구할 수 있는 저항 값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625. 뭐 아니면 아까 7.2K니까 뭐 7.2K라는 저항이 있어요, 실제로. 뭐 이걸 그냥 써도 되고, 그죠?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돼요, 그냥.